범인은 집회 천장을 훔쳤습니다. 156대의 CCTV에도 적외선 감지기에도 무장 경비원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폐창에서 돈다발을 들고 나왔고 체포된 순간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이유요? 유부남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조폐창은 출입 절차가 까다롭기로는 청와대보다 더했다는 곳이었습니다. 1995년 6월,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완전 범죄로 남을 뻔했던 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옥천 조폐창, 당시 천원권 신권을 인쇄하던 곳이었죠. 이 공장은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2.7m 높이의 담장, 원형 철조망이 시설을 둘러싸고 있었고 5개의 막루가 공장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출입 자체가 철저하게 통제됐습니다. 지폐는 카드키와 비밀번호를 동시에 입력해야만 열리는 금고에 보관됐으며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출근 시에는 사복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했고 퇴근할 때는 신체 수색을 받은 뒤에야 공장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발가벗고 복도를 통과해 그곳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서야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폐창에서 완제품 지폐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경찰 조사 결과 도난당한 지폐는 금고에 보관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폐는 인쇄와 절단을 마친 뒤 불량품을 대체하기 위해 따로 준비된 보충용 완제품이었는데 해당 지폐는 망차라는 철제 손수레에 담겨 공장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금 장치조차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어서 활판과와 검사과 그리고 완공과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죠. 더 큰 문제는 이 상태로 며칠간 아무런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재고 점검은 장부상의 숫자만 맞으면 되는 형식적인 절차였고 실제로 지폐를 확인하는 과정은 생략되곤 했습니다. 35명의 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탈의실에는 청원 경찰이 단 한 명뿐이었는데 철저하지 않았고 정문 검색도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철통 보안의 상징이라 불리던 조폐창은 실제로는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사건은 엿새 뒤인 6월 15일 처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경찰은 범인을 검거합니다. 범인의 이름은 황영숙, 조폐공사 활판과에서 근무하던 사무보조원이었죠. 6월 16일 낮 12시 30분, 경찰이 조폐공사에 들이닥쳤는데 황영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생글생글 웃고 있었고 지검에 도착할 때까지도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녀를 두고 정말 대담한 태도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아버지가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딸이 걱정되었던 거죠. 그런데 황영숙은 잘 모르겠다고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이렇게 의연한 그녀도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영숙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 한 여관 주인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다가 며칠 전 1,000원짜리 새지폐 124장으로 여관비를 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헌금용으로 따로 보관해둔 지폐 20장의 일련 번호를 확인해본 결과 뉴스에서 공개된 지폐와 정확히 일치했죠. 그 여자 조폐공사 다닌다고 했어요. 그의 신고로 황영숙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체포됩니다. 황영숙은 가구점에서 일하다가 조폐공사에서 30년 넘게 운전기사로 근무한 아버지의 추천으로 특채 입사하게 됩니다. 처음엔 총무부 사무보조원으로 일했고 이후 활판과로 옮겨 근무표와 작업일지, 교육자료 정리를 맡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드러난 조폐공사에 오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폐공사 직원 중 약 10%는 특채였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고위직 인사의 추천으로 입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보안부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감시를 책임져야 할 직원들조차 별다른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황영숙은 그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성실히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황영숙.
그녀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994년 봄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조 씨를 만나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 씨는 유부남이었고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95년 3월부터 대전 동구의 여관에 장기 투숙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조 씨는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황영숙을 출퇴근시켰고 이 모습은 조폐공사 내부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조 씨가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황영숙의 월급은 약 80만 원 수준이었는데 조 씨와 유흥을 즐기면서 카드 연체와 생활비 부족이 겹쳤고 그녀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급여 차압 통보까지 받게 된 그녀는 조폐창에 쌓인 돈다발이 눈에 들어옵니다. 1995년 5월 31일 오후 5시 30분 직원들이 교대 근무로 자리를 비우자 황영숙은 망차 위에 놓인 보충용 지폐 1000장을 검은 쇼핑백에 담습니다.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복도를 지나 탈의실로 향합니다. 야! 청원경찰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황영숙은 아무런 제지와 검사 없이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조 씨와 동거 중인 여관비를 갚고 옷을 사고 갯돈을 내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연남과 함께 떠난 제주도 여행에서 50만 원을 사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영숙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남자친구의 빚 독촉이 너무 심해서 그랬어요. 검찰은 돈 안 된 100만 원 중 60% 이상이 유흥비와 사치품에 사용됐다고 발표합니다. 1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치가 심하고 국가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자백과 반성 그리고 조폐공사의 보안 허점을 감안해 형량이 줄었습니다. 최종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내연남 조 씨는 사기 및 작물알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영숙은 1997년 8월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출소 이후 행적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 사건의 미스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폐 수집가들은 이 도난 지폐에 열광했습니다. 조폐창 연번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죠. 대한민국 조폐공사 역사상 완제품 지폐가 유출된 첫 사례였고 정확히 1000장만 유출되었으며 일련 번호도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희소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실제로 한 장에 50만 원에 낙찰된 기록도 있습니다. 도난된 1000장 중 124장은 회수됐거나 사용처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76장은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폐가 한 장당 50만 원에 낙찰된다면 총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그 지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지폐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실화도서관에 큰 힘이 됩니다.